자, 우리가 앞 시간에 자 이제 복식부기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냈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복식부기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건지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어이구, 뭐야? 거래 이중성이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할 거라고 했는데, 자, 거래 이중성으로 두 번 쓸 건데, 자, 우리가 기준을 나의 재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나한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면 차변인 왼쪽에 쓰고 나한테서 나가면 오른쪽에다 쓸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내가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는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면 자, 왼쪽에 과자가 들어왔다. 저 300원짜리면 300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거는 왼쪽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한테서 나가는 게 있다면 오른쪽에 쓸 건데, 내가 과자 샀으면 당연히 그에 향하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돈이 300원 나간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할 필요 없죠. 나 돈 300원 줬어, 나갔어. 그 이유가 반대쪽에 과자 샀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과자 샀어, 그래서 돈을 줬어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 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위치를 잡고, 그럼 하나의 사건에 양면성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과자를 외상으로 샀어요. 내일 돈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럼 일단 나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과자가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왼쪽에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대쪽에 그 이유를 써두면 돼요. 나 지금 외상했잖아. 그러면 외상이다라고 오른쪽에 써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외상값 갚아야 되겠죠. 그럼 돈을 줄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장부에 나 돈 300원 줬으니까 나간 걸 오른쪽에 쓸 거예요. 돈이 300원 나갔다. 그럼 왜 나갔는지를 써줘야 될 거잖아, 반대쪽에. 그게 외상값 갚았죠. 그러면 외상값 갚은 거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 복식부기예요. 그럼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만 왼쪽 오른쪽만 잡아서 내 거가 왼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기록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거래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돈을 줬다 받았다, 아니면 보통 예금에 이체했다, 입금되었다, 이런 표현은 보자마자 알잖아. 그럼 내 재산이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나가면 오른쪽에 쓰면 돼요. 그럼 그 반대쪽에는 그 이유를 써주면 그게 우리는 거래 이중성을 양쪽으로 다 쓴 거예요. 돈이 입금되었으면 왜 입금된지 쓰면 돼요. 외상 대금 받았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게 우리는 거래 이중성을 이용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작성하기 위한 원리로 자, 우리가 거래 8요소라는 걸 쓰는데, 자, 거래 8요소를 보기 전에 자, 좌우와 같이 자, 재무 상태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재무 상태표를 보면 제가 이제 왼쪽 차변 대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산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어디라 그랬죠? 차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자산의 자리예요. 그럼 부채의 자리는 오른쪽 대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채의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다음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본도 자기 자리가 이쪽이에요. 자, 이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자기 자리가 여기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기록한 걸 가지고 수많은 장부들도 만들 거지만 재무제표도 한 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도 자산의 자리는 차변으로 볼 거고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대변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야 재무제표까지 한 번에 다 형성이 되고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제가 오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재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산이 나한테 자산이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온 걸 왼쪽에 쓰라고 했죠. 그 말은 내 재산이 늘어나면 계속 왼쪽에 쓰면 쌓여서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 들어오면 계속 왼쪽에 쓰라는 거야. 자기 자리에. 돈 들어왔다라고 우리 차변에 쓰면 이 재산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이 왼쪽에 우리가 내 재산이 들어온 걸 쓰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한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일도 있지만 그 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돈이 나가게 되면 줄여야 될 건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는 반대쪽에 쓰면 좀 놀랐어요. 자, 반대쪽에 쓰면 우리는 금액이 줄어드는 원리를 써요. 그럼 지금 반대쪽, 그래서 제가 나가면 오른쪽에 쓰라고 한 거예요. 재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럼 지금 자기 자리에 쓰면 증가하고 합쳐져서 반대쪽에 쓰면 자산이 감소하는 원리를 우리는 장부에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구나. 그럼 얘가 늘어나면 왼쪽에 쓰고 얘가 줄어들면 반대쪽인 대변에 쓸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반대쪽에 쓰면 우리 자기 자리에 있던 이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같은 쪽에 쓰면 같이 합쳐져서 늘어나는 효과로 장부에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 자리가 대변이라 그랬죠. 그럼 이걸 보면 지금 내가 과자 사면서 외상하니까 오른쪽에 빚이 생겼다고 썼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과자 들어온 것만 이야기하고 반대쪽에 이유라고 썼는데 외상값 생긴 게 나한테는 빚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채 자기 자리에 대변 오른쪽에 쓰면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 줄어든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 우리 앞에 쓴 적 있어요. 외상값 갚으니까 왼쪽에 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빚이 생겼을 때는 우리 자기 자리인 대변에 썼다가 얘를 갚으면 반대쪽에 써주면 얘가 줄어들게 돼요.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본은 좀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 얘는 안 들고 자기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에 쓰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자리 쪽에 쓰면 합쳐져서 늘어나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 100만 원을 받으면 내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럼 나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예금에 100만 원 들어왔다라고 쓰고 반대쪽엔 대출 받은 거다라고 대출이다. 100만 원. 그럼 대출 받았기 때문에 돈 들어왔다 써줘야지. 그냥 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쓰면 내 장부 원리대로 내 보통 예금에 잔고 늘어났고 그리고 빚이 늘어났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양쪽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한쪽만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은 이유로서 써주면 이제 저렇게 자연스럽게 맞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저렇게 쓰는데,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을 가지고 봤을 때 어제 제가 쓸 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줄줄줄 밑으로 썼죠. 그렇게 써가지고는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로서는 좋지만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데는 통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액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나한테는 수익이에요. 그냥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인 거고 매출원가든 판관비든 영업외 비용이든 그냥 비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만 구하면 결론이 나오는 걸 굳이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비용의 자리를 차변인 왼쪽에 두고 수익의 자리를 대변에 둘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합친 게 근데 비용이 60만 원이라면 우리 얼마 이익이 되죠? 40만 원 이익이 되죠? 그죠? 그럼 항상 제가 가운데 줄을 끄면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하다. 그럼 40만 원 차이 나는데 이 40만 원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는데 자, 비용이 100이 발생했고 수익이 6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손해봤다는 걸 알겠죠? 그럼 이 결과로 차이 나는 40만 원만큼은 우리가 손실을 당했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쓰는 게 우리는 장부에 기록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이 앞에 매출액, 매출 원가 이런 구분은 여기에 쓰면서 코드 번호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걸 정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의 원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장부 시산표 원리로 쓰면 자, 여기가 비용이고 여기를 수익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익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비용이 발생해서 돈이 나가나요? 돈이 나가서 비용이 발생한 건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돈 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줬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비용인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줬어요. 월급 줬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을 주나요? 월급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월급이 비용인 거예요. 비용이 발생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거예요. 회식비 돈을 냈으니까 비용이지 안 내고 먹었으면 그냥 회식이지 우리한테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얘는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애가 아니고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거나 빚 생기는 게 없으면 수익이 발생을 한 거고 반대쪽에 나한테 돈이 나갔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비용이 발생한 걸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가 아니고 내 재산이 움직이는 애가 먼저 우선인 거지 얘네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는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과자가 3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기분이 좋았는지 야 그냥 공짜로 먹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는 공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나한테 재산적 가치가 들어왔는데 돈 안 나가서 수익이 발생했다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난 기분이 좋아서 막 뛰어오다가 3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돈이 사라졌으니까 돈을 우리는 반대쪽에 나갔으니까 쓰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이유를 써주면 되죠. 얘 분실했다. 분실한 거는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감소했는데 비용이 발생했다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실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게 아니고 돈 없어졌기 때문에 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는 다른 걸로 인한 결과예요. 누가 빚 안 갚아도 된대. 그래서 나한테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지. 수익 발생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쓰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항상 마지막에 위에 있는 사건의 결과로 반대쪽에 써주는 이유밖에 안 돼요. 원인이 아니라 뒤에 대한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지금 제가
나한테 들어오면 차변에 쓰고 나가면 대변에 쓰라 그랬잖아. 그건 우리 이제 분계 시작할 땐 그게 제일 편하니까 위치 잡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건 자산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삐그덕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면 지금 나한테는 수익이니까 수익을 차변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쪽에 써주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써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돈 들어오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거고 돈 나가고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고 들어가는 건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안에 있는 수익 비용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런 표현할 거예요. 나중에 분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수익 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계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위치 외우라고. 비용의 위치는 차변이고 수익의 위치는 대변이다. 그러면 그 위치에 적어놓으면 분계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가 눈에 익고 나면 어느 순간 제가 외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쟤네들 위치는. 얘네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었는데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얽히고 섞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거래의 8요소라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우라고 말한 거는 17살짜리 3월 달에 했어요. 막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얼마나 공부하기 싫고 새로운 친구 만나고 놀고 싶겠어. 그죠? 정말 공부에 공짜도 싫어하는 그런 애기들한테 제가 그래도 뭔가를 알려줘야 되니까 하루는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그 다음 날에는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이거 그때 그 목요일인가 수요일은 뭐 했어요. 그래서 그날 빼고 제가 4일을 이걸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저걸 해요. 2주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쪽지 시험 보면 틀려요. 그런 애들한테 훌륭한 애들이야. 걔네들은 1학년 때문에 그렇지 2학년 2학기가 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철이 팍 들어서 와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갈수록 빨리 철이 든다 그러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정말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3학년들은 ERP 가르쳤더니 다들 제 얼굴도 안 보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일어나서 다 화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30페이지에 있는 이제 거래의 결합 관계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장부에 삶았을 때에 과자다, 공짜다, 돈이다, 분실이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렇게 쓰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우리가 장부에 쓸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자와 같이 계정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 53페이지로 가서 이제 계정 과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제가 계정 과목 설명 드리면서 수업하는 거는 제가 컴퓨터 안 켜고 계속 말로 떠드니까 이론 수업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전부 다 하나같이 느끼는 게 실기 수업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분계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고 금액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고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 포인트는 첫 번째는 어떤 글자를 쓸 거냐, 계정 과목을 쓸 거냐, 그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걸 차변인 왼쪽에 쓸 거냐, 오른쪽에 쓸 거냐.
그리고 그 다음 그렇다면 얘 금액은 얼마를 쓸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걸 하나 고민해서 썼죠.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2초면 해요. 그럼 뭘 입력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입력할지.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쓰는 거죠. 정말 제가 전에 75세 할아버지 어르신 이야기했던 그분도 타자를 거의 못 치셨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독수리 타법을 가르쳐줘서 저는 한컴 타자 연습을 찾아서 드렸어요. 하원에 와서 연습하셨는데 120타가 되셨어요. 독수리로. 그런데 그 어르신이 뒤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컴퓨터 이건 별거 아니네. 뭐 써야 되는지 알지. 그게 지금 저같이 공부하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이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제가 대놓고 말해줄 거예요. 이건 이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효익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실기를 설명을 하는 건데 하면서 실기에 대한 내용이 글로 나오는 이론 문제는 풀어내야지. 그래서 이게 분계라는 걸 할 땐 이렇게 쓰고 이론으로 글로 나오면 이렇게 적을 거니까 이렇게 인지하고 푸세요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두 배로 공부하게 되고 효율은 없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계정 과목 설명은 우리 앞에 자산 그 분류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자산부터 시작할 건데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제일 큰 거. 그럼 우리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먼저 당좌 자산 부분에 우리 오늘 컴퓨터 입력할 때 첫 번째 했던 101번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통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화. 우리 통화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통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저걸 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화를 현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통화는 당연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도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통화 얘를 대용 용도를 대신해서 증권 사용하는 권리 있는 증서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 그래요. 그럼 통화 대용 증권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시는 수표예요. 수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수표, 자기압 수표 뭐 이런 거 보면 현금처럼 취급을 해 주시는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자, 자기압 수표라고 표현을 따로 특별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수표 제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수표 제도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돈을 줄 거예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그럼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일 수 있겠네. 내가 찾아서 주는 거. 하나는 이체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제가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제가 수표를 발행해 주면 그 수표는 어떤 효과냐면 여러분들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 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예요. 그럼 이 자기압 수표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걸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가, 내 통장에 넣어둘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0만 원 주면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통장에 넣어뒀다가 그 수표 가진 사람이 그 은행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기압 수표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가면 돈 빼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날 바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기압 수표 제도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표도 은행 가면 언제든지 현금화를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상에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럼 이 수표만이 아니고 우리는 당좌 수표라는 제도를 기업들은 사용을 해요. 그럼 기업이 당좌 수표 제도를 쓰는데, 그 당좌 수표를 받아도 은행 가면 그 기업의 통장에서 그냥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압 수표나 당좌 수표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도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도.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자, 우리 개인이 자기가 우리 같은 자연인이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계 수표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계 수표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 가면 돈 찾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걸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받았을 때는, 받게 되면,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이걸 받았다가 내가 은행 안 가고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지급하면 그때는 우리가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받았으면 차변이 왼쪽에 쓸 거고, 줬으면 오른쪽인 대변에 쓸 건데, 자기압 수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든 나는 그냥 현금이다라고 쓸 거고,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이 결정되는 거예요. 위치는. 이해가시죠? 왼쪽, 오른쪽은. 받으면 왼쪽, 줬으면 오른쪽.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진짜 현금을 받아도 현금이라 쓰는데, 얘네들을 받아도 현금이라고 쓸 거고,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도 현금 주면 현금 줬다고 나갔다고 대변했을 거고, 이것들을 내가 은행 안 가고 현금 통화로 안 바꾸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 주더라도 나는 현금 나갔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통화대용 증권은 자, 이런 수표들도 있는데, 수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배당금 지급 통지서나 우편한 증서처럼 은행 내가 직접 찾아간다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보면 통화대용 증권이 회계상의 현금이다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국고지급 통지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 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자기압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라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계 수표, 송금 수표, 그리고 우편한 증서. 근데 지금 우편한 증서부터 적혀 있는 거는 대체 저금 환급 증서, 전신한 증서, 일람 출급 어음표,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은 좀 구시대 유물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요즘은 우편한 증서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우편한 증서를 정말 특이하게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살에 딱 한 번 봤어요. 그때 제가 그 신체 검사를 저는 18살에 제 때는 봤는데, 그때 신체 검사 받으러 가라고 차비, 왕복 차비로 1,200원 보내주는데 우편한 증서로 병무청에서 줬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대한민국 모든 우체국에 가면 바로 현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뒤에는 저도 못 받고 일반적인 사람들 거의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책에 보면 뭐 만기된 어음이라든지 만기 채권, 뭐 채권 이자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은행 가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55페이지에 예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예금은 오늘은 짜고 우리 순서대로면 당좌 예금인데 걔는 저와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 좀 하게 보통 예금만 좀 볼게요. 먼저 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이 계정 과목들을 요구불 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들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통장을 꼭 한 은행만 써라는 법은 없죠. 그럼 여러 개 통장이 있는데 그럼 A라는 통장에서 B라는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A 은행 보통 예금에서 B 은행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이체를 해요. 자, 100만 원을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예금 통장 있죠? 그게 계정 과목으로 보통 예금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보통 예금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분계를 이걸 가지고 해보면 자, 나가는 건 대변에 들어오는 건 차변에 어차피 얘는 다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자, A 통장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체했으니까 A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얘 돈 나가면서 차변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B은행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나한테 또 들어온 거는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구분을 한다면 오른쪽 대변에 쓴 거는 A은행의 예금 보통 예금이고 왼쪽에 들어온 거는 B은행의 보통 예금이죠. 자, 이렇게 쓴 거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이체할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체 수수료가 500원. 자, 그럼 지금 A은행에서 100만 원 이체했는데 그럼 돈은 얼마 줄어들었을까요? 100만 500원이 줄어들었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은 수수료가 안 드는 통장이 많아서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이체하면 내가 100만 원 이체하면 100만 500원 빠져나가서 이체 수수료 빠지죠. 그럼 100만 500원 빠졌으니까 얘는 지금 내 장부에 차변에 보통 예금 적혀 있는 이 장부 잔액에서 100만 500원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줄이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100만 500원을 줄여야 되겠죠.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 들어왔는데 그럼 B은행 보통 예금에는 얼마 들어왔죠? 100만 원 들어오죠. 얘 100만 500원이라고 얘가 100만 500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100만 원만 들어오게 되죠. 그럼 들어온 돈 써야지. 맞지? 그럼 우리는 지금 장부에 기록할 때는 제가 가운데 줄을 꺾고 차변 대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대차 평균의 원리로 얘 둘이 합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얘가 뭔가 있을 거라고 컴퓨터도 검증의 기능을 할 건데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500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체 수수료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 수수료라는 건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이 용역이라는 건
기술이나 서비스나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이체 수수료라고 하고 이건 이체해주는 기술을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걸 사용하는 우리의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예요. 지금 500원 나갔는데 들어온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반대쪽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이 우리 앞에 제가 컴퓨터로 한번 보여드렸죠. 500번, 800번, 900번 엄청 많잖아. 그죠? 그럼 일단 900번은 내일 저하고 볼 거고 900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 영어 활동 관련이 있는데 이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지금 예금 이체하고 있는데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무조건 500번 써야 되는데 반대로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으면 500번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800번대인 판관비인 수수료 비용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분계 원리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 예금에서 100만 500원 나갔다. 차변에 근데 내 통장 보통 예금에는 100만 원만 들어왔다. 차이 나는 이 500원은 수수료였다.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분계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분계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통 예금이 결론적으로는 500원 줄어들게 되겠죠. 줄인 게 500원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 500원이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